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 쌓아 올리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무너지는 데는 사소한 순간에 실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 공든 탑이 무너질까 걱정이 큽니다.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이라면 모두들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가 이태원 클럽의 집단발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굉장히 그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황금 연휴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계속 전문가들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려가 현실됐습니다. 수도권 각 지자체들은 지난 2달의 경험을 교훈 삼아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연결해서 대책 들어봅니다. 코로나 때마다 이제 때리지 않으면 여보고 이 자식이 아직까지 근무를 여기 하고 있냐. 우리 저 집을 10명 들어가야 돼도 진살모를 땅속에다 묻어서 죽여버리겠다. 우리 사회의 갑질,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한 분이 어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입주민의 갑질 때문이었는데요. 주민들은 추모제까지 준비하면서 고인과 가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한 분과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갖문제연구소는 코로나19의 클럽발 확산과 우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슈가 되는 성소수자 문제까지 깊이 있는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이동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멀리 제주도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자체마다 서둘러 대응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인천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예, 현재까지 인천시 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죠? 예, 현재 인천에서는 7명입니다. 7명. 예. 네네. 자, 오늘, 시장님 페이스북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면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잘 막아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서도 인천 내에 유흥업소들인가 이런 클럽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었었죠. 예, 저희들 강력하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휴업도 이제 올해, 그러니까 많은 업소들이 휴업 중이었고, 예, 그리고 하여튼 점검 횟수나 이런 것도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이번 건은 인천시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인천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제 경기도가 집합 금지 명령을 예. 발동하자마자 이게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예. 유흥업소라는 게. 서울, 경기는 닫는다 그러면 인천은 영업을 하는 상태라면 그분들이 다 이리 오실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도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어제 8시가 저녁 8시부로 발동을 해서 1068개 업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지지 않으면 법 처벌을 받고 또한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네, 그렇게. 구체적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 경기하고 같이 예. 2주간으로 했어요. 예. 그러나 이 사태의 추이를 봐서 예. 뭐 그건 얼마든지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인천에서도 2차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아까 7명이 확진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이제 4명이 2차 감염자예요. 어허.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3차 감염은 없는 걸로 이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러나 그러면 이제 예. 확진자의 가족들이 2차 감염된 겁니까? 예, 거의 가족들이죠. 예. 그러니까 또는 같이 무슨 운동을 했다든지 한 사람들. 아하. 근데 네. 지금 문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상당수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인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폰 번호를 허위 기재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으면 나중에 뭐 벌금을 물리게 하겠다. 그래서 빨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천은 사실 출입자 명단이나 이런 거를 전부를 저희는 통보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이제 주관이 돼서 예. 거기에 이제 명단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 다각도로 지금 아마 명단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저희들도 이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예. 그 당시 시간에 이태원 지역에서 쓴 내역이라든지 예. 이런 걸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천시의 각 군수구청장 뭐 이렇게 재난 문자나 이런 걸 또 뿌려가지고 예. 4월 말서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의 지역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자진해서 와서 검사를 받아라. 예. 그러면 신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해드리고 예. 이제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사실은 531명, 예. 그러니까 확진자 접촉자라든지 또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셨던 일반 분들 해서 지금 현재 531명이 검사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예. 네. 근데 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태원 클럽이 성소수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내가 보건소 같은 데 가서 검사를 받으면 또 이게 내 정보가 알려질까 걱정해서 안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특정 집단에 대한 예. 편견이나 이런 것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예. 이 감염병 사태에서는 예. 이 감염병 차단하고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누구의 예. 책임으로 밀고 이렇게 되면은 예. 그거는 방역이 아주 치명적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에 대한 보호 이런 걸 철저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신속하게 속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는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됐던 클럽이나 뭐 룸사롱 같은 유흥업소 출입할 때 자신의 성함과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게 돼 있는데 다들 혹시나 뭐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까봐 거짓 전화번호를 쓰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강력하게 신분증으로 뭐 이름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혹시 지자체 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가 집합 금지 명령이 있고, 예. 그때는 아예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보다 이제 약한 조치가 이제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업주가 출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분증 확인하고 연락처 기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 간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개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이 자꾸 나오면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감염자 중에서 이제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현재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게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지금 현재 그 교육부총리하고 우리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하고 지금 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 네, 예.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장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만약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막 동시에 발생될 경우에는 이 서울, 경기, 인천이 병상의 운영이라든지 대처를 공동으로 하자 하는 거를 오래전부터 지금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예. 그래서 그런 그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예.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예, 이번에 사실 저희 아주 그냥 밤잠 꼬박 못 자고 예. 지샌 경우가 있었어요. 예. 이 5월 4일 날 그 이태원에 다녀오신 분이 5월 5일 날 우리 인천 서구에 있는 그 정신의료기관에 예. 입원을 하신 거예요. 어허. 예, 근데 이제 그분을 그때 당시에 3층 격리실에 입실을 시켜서 발열 체크도 하고 했는데 무증상 상태였어요. 예. 근데 이게 어머니께서 그 입원하신 그 분의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이태원에 방문했던 방문 경력이 있으니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신고가 왔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5월 8일 날 그 검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양성이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이제 유증상자들을 예. 입원시킬 때는 검사를 의무화했는데 예. 이런 분 같이 증상이 없는 분이 입원할 때는 이제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어저께 예. 그 중대본에서 이런 그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새로운 환자나 예. 또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자 하고 인천은 어제 그거를 아예 명령을 해버렸어요. 예. 행정명령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중대본에서 그걸 잘한 결정이라고 보셨는지 그 발생하는 비용의 50%는 건강보험에서 어허. 조치해주겠다. 예. 이렇게 결정을 예. 해주셨습니다. 예. 특히 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집단 발병 문제는 대구에서 한번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리고 아직 이거는 치명률을 높이는 그 곳이라서. 예. 이제 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놀라셨군요. 어제 저희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러한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입원자나 간병인에 대해서 그 의무검사. 알겠습니다. 하도록 예.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유튜브로 서리누나님께서 시장님 인천 시민입니다. 항상 발빠른 대응에 조금이라도 안심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네. 또 문자로 2056님, 9976님 같은 내용인데요. 세 자녀를 둔 인천 시민입니다. 시장님 인천시는 왜 재난지원금 안 줍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금 타시도하고 똑같이요. 예.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또 그동안은 이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현금 지급을 했고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그 신용카드나 선불카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지역 사업공권 이런 걸로 다 드릴 거예요. 예. 정부에서 100% 지급, 모든 국민이 지급하는 거기에 이제 지자체에서 20%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저희도 20%.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문자로 의견 보내주신 분들은 왜 따로 인천시는 안 주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인천시도 그 20% 부담하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렇겠죠. 또 인천시가 또 그 전부터 아시안게임 등등 해서 좀 재정난이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난지원금 외에도요, 저희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지금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그분들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죠. 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또 이제 하여튼 이거 말고도 다양한 지금 지원을 하면서 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시장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일은 저는 오래전부터 그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북구라파에 보면, 이제 덴마크나 이런 아주 복지국가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강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채택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자동화 기계화되는 쪽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당한 안전망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취업 준비 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또 해서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전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두 가지 날개로 이렇게 날아가면 저는 이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비대면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하는 과정, 예.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소비 회복을 기대했는데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듣고 있는 인천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가장 이제 사실은 우리 경제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은 이 철저하게 방역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 속 이제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을 하던 과정에서 이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를 맞은 건데요. 그만큼 방역의 주체는 우리 시민들이 대주셔야 됩니다. 그런 밀접 지역이나 이런 데 좀 가주시지 않으시고 마스크 잘 써주시고 또 손 씻기 잘 해주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방역 당국이 말씀드리는 걸 좀 잘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경제도 이제 제자리에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이후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잠했던 코로나가 이태원 클럽 이후 확진자 증가하고 있는데 먼저 신규 확진자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5명으로 나왔고요. 이 중에 해외 유입 사례는 6명 뿐이었고 나머지 29명은 모두 국내 발생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2-3명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2-3명 모두 해외에서 온 해외 유입자다 이런데 되게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고요. 이태원 클럽과 이제 강남 수면방을 중심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어제 오전까지는 54명이었는데 어젯밤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2차 감염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한 뒤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0대 남성으로부터 80대 외할머니가 감염됐습니다. 클럽을 방문한 뒤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감염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울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남성과 그 어머니가 확진 사례를 받은 사례가 있고요. 지난 8일에도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동생과 그 누나가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물론 추가 집계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로부터 2차로 감염된 가족이나 지인의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제2의 또 신천지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계약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요? 네, 원래 이제 예정대로라면 모레인 수요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가 실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어제 SNS에서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 원칙에 변함이 없고 여러 가능성 두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등교 이제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 서울시 교육감도 이제
등교 계약 일주일 미루자라고 교육부와 방역 당국에 제안을 했고요. 고3 등교 예정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는 연기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등교 계약을 미뤄달라는 청원에 현재 16만 명 가량이 찬성했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제는.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이 있었는데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과가 됐네요, 법이. 네. 그렇군요. 예. 네. 구직 촉진 수당도 지급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고 환경노동이 열려서 통과를 했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환경노동위원회 열렸고요.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통합당이 큰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뭐 재정 건정성 때문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행히 통과가 됐네요. 예. 네. 저소득층부터 아마 구직 촉진 수당이 들어갈 테고.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마 이쪽에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싶습니다. 네,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특고라고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한해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인 거죠? 네, 오늘부터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 받는 경우에 그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 오전에 홈페이지 접속이 약간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는데 지금은 다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세대주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제 하나의 카드로 휴대전화에 앱카드를 깔아서 그거는 세대주가 사용하고 실물 카드는 세대원이 사용하면 된다. 뭐 이런 팁들이 공유되고 있고요.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에 연체를 했을 때 사용이 중지된 상태라면 해당 카드로는 지원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용카드뿐만 아니고 뭐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은품카드로 수령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거 공적 마스크랑 마찬가지로 생년월일 끝자리 하고 이제 네. 요일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네. 오늘은 1일이니까는 그러면은 1이랑 6이요. 1이랑 6, 월요일은 1이랑 6. 네. 내일 화요일은 끝자리가 2나 7 네. 생년월일. 네, 그리고 생년이죠. 생년 갖고 하는 거죠. 네. 예. 태어난 연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 연도 상관없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8월 31일까지 쓰셔야 합니다. 네. 다 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원금이 나오자 일부 자영업자들이 판매 가격을 올렸다. 수수료를 더 받는다. 그리고 재난 기본 소득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 부가세 10% 더 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기도가 처벌에 나섰다고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차별 제보가 쏟아지자 신고 매장 단속하고 세무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단속을 했고요. 단속 결과 이제 재난기본소득 카드에 대해서 부가세 명목으로 10% 추가 요구한 업소 9곳, 그리고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에서 10%가량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또 같은 물건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이제 요구한 업소 6곳, 총 15곳을 적발을 했고 고요. 경기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감행 그리고 지역화폐 감행 취소시켰습니다. 매출 조작 여부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가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지원금이 영세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다 이래서 조금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기 입속만 챙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부가세는 물건에 벌써 매겨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또다시 네. 부가세를 달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오히려 또 어떤 매장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으로 결제를 하면 1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저 가게 가서 물건 팔아서 혼내줘야겠다. 화제가 되기도 하던데 네. 이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파문이 일었고. 그런데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 열고 2017년부터 이제 기부 수입이나 뭐 이런 내역들을 밝혔는데요. 그 3년간 2017년부터 3년간 기부 수익은 총 22억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41%인 뭐 9억 1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왜 모든 후원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지 않았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그 정의기억연대의 단체 설립 취지가 피해자 생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했고요. 실제로 뭐 수요시위나 기림사업, 장학사업, 뭐 전시사업 이렇게 총 12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정의기억연대는 대외협력사업, 박물관사업, 뭐 홍보사업 이런 사업별 예. 지출 내역 공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번방 시초로 불리는 용의자 갓갓은 드디어 체포가 됐고요.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온 대로 조사를 하고 신상이 공개될지 말지는 결정될 거고요. 네. 기자와 현직 검사장, 검언 유착 의혹 일었던 채널A의 기자, 오늘 검찰 출석했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모 기자를 불렀는데요. 다만 피해자 신분의 조사는 아닙니다. 압수수색물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창간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이제 채널A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좀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동료 기자들이 스크럼 짜고 저지하면서 압수수색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2박 3일째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임의 제출 형식이다 보니까 가장 의혹의 핵심 단어인 기자와 해당 검사장의 통화 녹취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검찰은 오늘 조만간 이 기자 다시 불러서 해당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은 물론 또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윗선이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고3 학생들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원래 5월 13일부터 개학 예정이었습니다만 5월 20일로 일주일간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른 학년도 순차적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기자 언박싱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결국 어제 새벽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인데요. 입주민 중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놀라셨죠? 예, 좀 모두 침통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주민들 모두 침통해하는 분위기고, 예, 돌아가신 경비원이 근무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던데 이건 주민들이 이렇게 마련하신 겁니까? 예, 어제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입주민 중 한 분이 제안하셔서 예. 아저씨가 근무하셨던 경비실 앞에 향도 꽂고 추모 글귀도 써붙일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입주민들께서 과일도 갖다 놓으시고 술도 갖다 놓으시고 국화꽃이나 또 카네이션까지 갖다 놓으셔가지고 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모 글들 조금 읽어보셨어요? 네네. 어떤 글들이 있던가요? 우선은 아저씨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고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저씨 억울함을 함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을 좀 모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글도 많이 보였고요. 예. 생전에 아저씨께서 너무나 입주민들하고 접촉면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 따뜻하신 분이셨거든요. 예. 그런 아저씨 모습을 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글귀도 많았습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을 선생님도 기억하십니까? 예. 그 방금 이렇게 뭐 사랑이 많은 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거 말고 또 어떤 걸 추억하세요?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저희 입주민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나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무엇보다 60세셨는데 너무 순수하신 분이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셨군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도 기억하고 예뻐하시고 본인 업무가 아니신데도 우리 주민들 다니는 길은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파트 앞에 그 정류소까지 청소를 해주시고 예. 또 혹시나 입주민들 중에 조금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한번 하신다거나 또 같이 반격해서 뭐라고 하신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옆에 있던 다른 입주민이 아저씨한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제지를 할지언정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언론 내용을 보면 폭행 이유가 이중 주차 때문에라고 하던데 아파트의 주차 문제가 늘 고민거리였습니까? 예, 저희 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조금 좁아서 예. 평행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들 그렇게 알고 그거를 감수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경비 아저씨께서 이렇게 입주민들 주차를 좀 편하게 들어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좀 같이 정리를 도와주시는 업무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민들 간에 평행 주차 문제 서로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네. 평행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늘상 일어나는 일일 텐데 그 가해자분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평행 주차를 평상시에도 많이 평행 주차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반적인 주차 자리가 있어도 평행 주차를 많이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 본인 차를 만지지 말라고 이전에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저씨께서는 이렇게 차를 조금 평행 주차된 차를 조금 자리를 조정을 해야지 빈자리에 다른 차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다른 차가 나가야 되면 그 차를 좀 옮겨야 되고 이런 통상적인 업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본인이 차를 만지지 말라고 해서 여기가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무리한 요구죠, 그거는. 예. 무리한 요구를 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사건 이후로 혹시 그 가해자의 입장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예. 공개적으로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없습니다. 예. 입주민으로 대표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그분께요? 예. 사실 저희 입주민들은 그런 본인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경비 아저씨께 화풀이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갑질이잖아요. 예. 행패를 일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나중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희는 경비 아저씨께서 너무 힘드셨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했던 그런 이유도 아저씨께서 너무 그런 대응을 좀 공포감에 휩싸이셔가지고 대응을 잘 못하시고 희망을 잃으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주민들도 아저씨를 추모하는 것과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나중에 필요한 법적 대응의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도와드리고자 노력을 좀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로부터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돌아가신 아파트 경비원 입주민 얘기를 지금 들어봤는데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유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은 폭행 또 폭언, 그러니까 갑질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직장 갑질 혹은 아파트 경비원 상대로 입주민이 터뜨리는 갑질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왜 제대로 항의하고 왜 대들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구조를 보면 이분들이 왜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소속이고요. 이 용역회사도 이제 단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들이랑.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들 계약직들이죠. 그러니까 그 경비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조차도 자기들도 언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예. 또 이 경비원 분들은 그보다 더 열악한 거죠. 계약직이기 때문에 예. 회사로부터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들이 뭔가 항의를 하거나 하면 제대로 항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입주자 대표가 또 바뀌면은 그러면 전부 또 교체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물론 계약 기간은 준수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래 버리면 사실은 이 회사도 또 이 경비원분들도 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청소도 하고 주차를 하는 것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쓰레기 좀 버려달라 이런 부탁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예, 경비업법 위반이긴 하지만은 그 입주민들이 부탁하면 안 들을 수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 회사들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예. 자기가 고용한 그 경비원들에게 참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입주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이제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막 부단 존버를 한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거나 예. 입주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막 부당해고를 한다거나 예. 그 회사조차도 이제 자기들의 그 고용이라든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경우들도 꽤 있죠. 예.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산재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예, 사건 내용을 보니 사실은 이분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게 기본적으로 업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는 게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로 확인이 되고요. 예. 이 경우에 그래서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간접 고용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직접 고용은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직접 고용 부분을 유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이 관리 영역에 들어가서 사실 관리회사를 운영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주택 관리라고 하는 이 업종상 이제 간접 고용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해자가 폭행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코뼈가 부러질 정도였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경비원을 모욕죄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이게 웬만큼 사람을 깔보거나 하찮게 보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가해자가 이 경비원을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인 거죠. 예. 사건 경위 자체가. 내가 이렇게 당신을 대해도 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경비원분들을 둘러싼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런 행동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경비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예, 아까 노무사님이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청도 사실 올해 초에 이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비원들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잡일이나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걸 이제 지도하겠다, 예. 단속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처럼 저는 경찰청이 요 경비업과 관련한 주무부처거든요. 그래서 예.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이런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고용 불안, 부당 징계, 부당 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예방 지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우리 입주민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가 바로 이 아파트 같은 이 거주 형태거든요. 다들 함께 모여 사는 공동 집단 그런 곳인데, 이 배려하고 양보가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예. 혹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소갈이 하지 말고 어디로 연락해라 뭐 이런 곳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부에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350. 그리고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02-722-2525로 전화하시면 아마 상담해 주실 겁니다. 1350번 국번 없이. 그건 이제 노동부 전화고요. 노동부. 또 서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02-722-2525. 722-2525. 그곳으로 전화하시면 아마 좀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겪으면 혼자 소갈이 하지 말고 뭐 동료랑 이야기도 하고 가족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입증에 의한 부당 간섭 또 부당 지시, 부당 해고 이런 피해를 입을 때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노무사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온갖 문제 연구소로 문을 열겠습니다. 시사 이슈, 한 가지 명확한 이슈보다는 온갖 이슈가 연결돼 있죠. 월요일은 통제되지 않는 집단지성으로 그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의 실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담당 PD가 마음대로 이 온갖 문제 연구소 직책을 정했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님은 온갖 문제 연구소장. 근데 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거죠. 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내가 최영일 시사평론가님을 눌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군대 직책으로 한 것 같아서. 뭐야 이거? 실세라는 뜻이죠. 그다음 뭐야 이거? 김기태 미국 변호사 연구 중장이가. 감사합니다. 더 높네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구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거 그럼 내가 제일 낫잖아 지금. 아니. 연구소니까 연구소장이 높은 게 맞고요. 실세시가. 저는 이게 오탈자예요. 전 연구대상. 연구대상을 이제 선 하나 그은 거고. 이게 그 소장이 주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럼요. 실세죠. 잘 보세요, 역사를. 중장하고 대장은 그냥. 소장이 무서워요. 그래도 소장은 별 2개네요, 그래서. 그렇죠.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PD 부연 설명이 있던데. 왜 소장이고 중장이고 대장이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냐. 우리가 근거 중심 방송 아닙니까? 이게 담당 PD가,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아재로. 그렇죠. 아재로 바뀌다 보니까, 이 아재 개그를 좋아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다 아재 개그입니다, 이거 다. 지난주에 저를 간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 주에 중장으로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간사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장이 의미가 그거다며요. 그 김 변호사님이 항상 ING, 즉 온갖 문제를 연구 중인 분이라 연구 중. 중장이래요. 연구 중. 다행이다. 그래도 나보다 높은 건 아니네. 명 박사님은 이 집단 지성 중에 가장 고학력자여서 연구소장. 그건 맞네요. 박사잖아요. 최영일 평론가는 가끔 실험해보고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게 없는 시사포터. 연구대상. 피실험체. 요건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영일 평론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는 온갖 시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조금밖에 몰라요. 졸려. 지금 이 시간 되면 다 합니다. 앞에 한 20개 돌고 왔거든요. 다 알아요. 척척 박사가 20개까지는 아니에요. 20개는 못 돌아, 물리적으로. 한 7, 8개? 아니, 11개째. 그럼 오늘이 이게 하나 또 있다. 하나 더 있네. 이 시간 되면 정말 온갖 문제에 척척 박사가 됩니다. 숫자까지 다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사 자판기다. 누르면 나오는. 저도 병원 그만두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럼 오후 되면 이맘때쯤 되면. 이맘때쯤 다 합니다. 대한민국에 눈이 뜨이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진행까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백악관의 웨스트 윙이 막 보여요.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국제 문제까지 다 혼이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감염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낮에 여러분들도 얻어맞고 그렇지. 비판 받을 거 다 받고 이맘때 되면 정말 유식해지는 거죠. 숫자 막 틀리고 거의 이동영 그 작가와 비슷한 그러니까 새벽쯤에는 뭐 숫자도 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쯤 되면 이제 그 다른 패널 했던 것도 내 걸로 다 소화시켰어요. 명확하게 되죠. 모든 사실이. 30명분을 이게 집단 지성이지. 내 안에 30명 있다? 그래서 옛날에 오전에 저랑 만났을 때는 약간 어리버리하셨군요. 아침에 코로나 만나면요. 그때는 어제 정보가 머리에 들어있거든요. 어제 정보라. 그리고 저랑 같이 한 적도 있는데 보니까 저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 근데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오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아침에 부르는 이 T사의 피해가 좀 많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좀 틀려. 그런데 Y사는 완벽합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소멸 상태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근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그 이태원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재유행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도 뭐 이렇게 또 영어까지 딱 써가면서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옛날에 저 뉴욕 양키스 감독 요기 베라가 한 말이죠. 뉴욕 양키스가 말이죠. 굉장히 그 하위 순위에 있었지만은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결국에는 그 포스트까지 진출했던 그런 사람이 근데 왜 옛날 그 메이저리그 얘기를 해요. 어제 두산 경기가 거의 이기다가 11대 11로 연장전을 갔다가 마지막 끝내기 실책으로 이기거든요. 정말 어제 야구를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지금 굉장히 소강 상태 분위기로 가지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집단 발병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또 우리 방역 당국에서 종교 시설과 유흥 시설에서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그렇죠. 아니요. 콕 집어서 얘기했죠. 5군데를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 보세요. 종교 집회, 유흥 시설, 유흥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실내 스포츠 시설. 2차 감염이 저희 동네 동작구에 헬스클럽이었어요. 이태원 클럽에 갔던 확진자가 운동을 했는데 옆에서 운동한 사람이 그냥 걸렸어요. 자,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 PC방 나왔었죠. 사우나. 노래방 나왔었죠. 사우나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학원이에요. 학원도 강사, 학원 수강생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5군데가 지금 위험 시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 이제 생활 방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풀었는데 이용을 해도 지금 이태원 클럽은 몰려도 너무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유흥시설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흥시설은 이 방역을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감염을 막기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 수칙에 그 유흥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 발열 증상 뭐 이런 거 다 기입을 하지만 그 정보를 제대로 적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라고 요번에 나왔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도 한 2천여 명, 뭐 3천여 명이 거의 뭐 허위 정보를 1,000여에서 3,000여 명은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딱 봤는데 그러니까 5,517명이 이 접촉 가능자, 이 시설 이용자로 분류가 됐는데 2,400여 명은 통화가 됐고 검사를 받고 있어요. 3,000명이 불통이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최평론가님은 오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5개 중에 2개에서 3개만 알고 있었어. 오후가 되니까 5개를 다 알게 되고요. 그렇죠. 지금 숫자도 한 자릿수까지. 오전에는 김기태 변호사랑 비슷하게 막 2, 3천개 막 했는데 지금 숫자가 딱 정확해. 그러니까 이게 저녁에 눈이 뜨이는 남자. 지금 이렇게 근데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고. 웃을 때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남에서도 비슷한 유흥업소에서는 검사했는데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진짜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비말 있죠. 바로 앞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소리치면서 딱 튀는 거.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거. 이게 전형적인 예예요. 근데 다른 뭐 그 무슨 이른바 뭐죠? 그거? 룸으로 돼 있는 술집. 이런 데는 이제 서너 명 단위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뭐 코로나 누구한테 줘버려 이러면서 춤도 추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거의 신천지 집회하는 분위기니까 이렇게 보다 많이 더하죠. 확산이 되지 않는가. 마스크도 끼지 않는 거 그렇지 않았다. 예. 그러면 어떻게 2차, 3차 감염 우려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3차 감염은 아직 안 나왔다고 오늘 정의용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2차 감염은 나왔어요. 오늘 현재 시점 이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는 86명입니다. 이 중에 63명은 클럽에 가서 감염된 사람, 23명은 이게 2차 감염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로구에 사는 용산에 사는 30대 청년이 용산이 이태원이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감염됐어요. 그런데 84세 외할머니가 그렇죠. 같이 살진 않고 구로구에 사시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이에요. 예. 무증상 감염자가 현재 30%.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문제는 고령자, 기저질환자에게 옮기면 그분들이 위험해진다. 그렇습니다. 치명률이 엄청난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젊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80% 90% 경미하게 지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 드신 분들은. 또 하나 우려되는 집단이 군대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이태원 일대 유흥장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군인만 49명입니다. 이게 이제 휴가 나 외출 나와서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예전이랑 좀 달라졌겠지만 저희는 뭐 다다닥 붙어서 샀으니까. 내무반에서 네. 굉장히 걱정되는데 국방부가 다시 또 외출과 휴가 제한 조치를 그러니까 이게 장병 전체가 이게 우리가 단체 행동 군은 그냥 같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격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좀 풀어주던 상황인데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버 사령부의 하사 한 명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이 됐고 지금 이 사이버 사령부 간부만 3명이 감염됐어요. 장병도 하나 감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징계 절차 착수가 어젯밤에 나온 소식인데 자 입장을 국방부가 바꿨는데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무징계. 네, 징계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자진 신고하고 검사 받아라. 그랬더니 49명인데 이 중에는 이 최근에 입대한 훈련병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입대 전에 놀고 들어왔는데 저 이태원 다녀왔는데 어떡하죠? 검사 받아라. 이런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상근 예비역도 있고 간부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빨리 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온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인터넷에는 뭐 지금의 상황을 빗대서 재밌는 그 만화 그 그림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러디에서 한쪽에서는 의료진들이 땀을 흘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젊은 층이 놀고 있고 놀면서 땀을 흘리고 있고 맞아요. 같은 땀이라도 같은 땀이 아니다. 맞아요.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이게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스스로를 좀 통제하고 이렇게 좀 질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태원 클럽은 이제 각 지자체 이태원 클럽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지자체 클럽도 이거 원정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행정명령을 지자체에서 내려서 당분간 문을 닫겠다라고 했더니 이 주말에도 헌팅 포차로 몰렸다고 하는데 자 모르는 게 없는 최영일 평론가 헌팅 포차는 뭡니까? 헌팅 포차라 함은 저도 일단 입장이 불허돼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클럽도 불허돼요. 물 흐린다고 안 받아줘. 일단은 야거니까 포장마차의 야거겠죠? 쉽게 말씀하시면 실내 포장마차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감성주점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지금 못 내려요. 방역 수칙만 지키면 임의로 행정명령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 안주도 팔고 술도 파는데 여기는 이제 흘러간 8090 가요를 트는 데도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막 일렉트로니카 댄스곡을 트는 데도 있는데 헌팅 포차는 부킹을 위한 포차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테이블 합석도 하고 어쩌면은 이 우리가 클럽에 가는 젊은이들을 또 부킹을 위해서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놀면서도 만나고 이런 건데 거기에 유사 유흥업소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 클럽. 나이 제한이 있지 않나요? 나이 제한을 클럽처럼 두진 않아요. 거기는 뭐 혹시 가실 수 있는데. 아니, 제가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아니, 우리는 못 갑니다. 오늘. 일단 어차피 앞에서 제지를 당하죠. 아니, 그 밖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어쨌든 이태원에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은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니. 어려우니까. 이태원 클럽가는 지난 주말에 한산했어요. 이미 이게 주말 전에 터졌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다 그런데 이 클럽들만 행정명령이 내려진 거지 서울이나 전국의 클럽에 행정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 강남 클럽에 줄을 섰어요. 부산 클럽도 줄을 섰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도 이 헌팅 포차라는 곳도
뭐 춤도 추고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대화나 술 마시고 흥이 나면 춤을 추죠. 네네. 하지만 이게 락카페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비슷합니다. 단속하면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에서는 또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헌팅포차나 감성포차 여기에는 아직 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미치진 못하지만 여하간 방역수칙을 안 지켜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좀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주 새로운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대규모 수천 명이 접촉했다. 지금 뭐 86명이 이제 확진됐다. 이게 아니라 이전에 보시면 평택 와인바에서 이 사장이 미국에 거주하는 분인데 미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평택에서 와인바를 열었는데 여길 다녀간 손님들이 여러 명이 감염됩니다. 또 경주에서 조그만 주점을 사장님이 열었는데 사장님이 확진이 됐어요. 여기 술 마시러 왔던 공무원 7명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확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주점은 확진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전염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다 무슨 구상권을 청구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클럽 같은 데는 지금 유흥주점 우리 강남에서 저번에 문제가 된 거기는 이제 종업원 한 명이 한 명 감염시키고 끝났는데 전수조사하고 여기는 뭐 구상권 청구할 내용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조그만 주점에 구상권 뭐 얼마나 청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고민이어서 저는 쉽지가 않다. 예, 일단 그 서울시는 이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사람들이 빨리 알아서 익명을 보장한다 그랬어요. 가라. 그 익명 검사를 그렇지 않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벌금. 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요번 주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 요번 주까지 기회를 줬습니다. 7일까지. 익명 조사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논현동이나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냥 와서 뭐 어디를 방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뭐 이태원 갔었습니다. 그 기간에 논현동 갔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무료로 다 검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발견된 사람한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이나 뭐 이런 걸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헌팅포차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다고 하네요. 있어요. 예. 크진 않아요. 우리 PD도 아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줄 알았더니 20대 조연출이 알려줬습니다. 예,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다. 춤추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저런 경우는 조연출을 핑계대는 거죠. 근데 이제 춤추는 스테이지가 없어도 이 테이블 사이사이 통로에 나와서 저렇게 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락카페가 그랬죠. 음악이 나오고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취하면 그렇죠.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면 흥이 나면은 일어나서 춤추는 팀들이 생기면 또 너도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또 감염 위험성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번에 이 이태원 클럽 지방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또 단체로 갔더라고요. 강원 지역에. 예, 확진은 된 건 아닙니다만.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혹시 또 2차 감염 우려는 있지 않을까. 지금 대표적인 게 아까 86명 중에 서울이 아무래도 많죠. 51명. 그리고 경기가 뭐 한 14명. 인천이 6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인데 제주 여성 1명이 이태원을 방문하고 갔어요. 제주로. 황금 연휴가 끝나고. 직장인인데 출근을 했어요. 피부과? 피부관리사예요. 피부관리사. 예. 근데 이제 접촉한 사람이 사흘 동안 144명. 근데 피부관리사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손 세정을 이제 주로 하는데 피부를 만지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손을 세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바이러스가 올라오고 있으면 씻는 게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 확진자인데 이 뭔가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을 때 144명 중에 혹시 감염자가 있느냐인데 아직은 안 나왔고 원희룡 지사가 그래도 이 여성분에게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스스로 자진 신고를 했는데 검사 받았더니 확진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확진되면 아픈 거잖아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지 범죄자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간에 우려진 또 국민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크게 2차, 3차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 순서죠. 3부 순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온갖 문제 무소 4부에서는 이 다시 불거진 성소수자 문제. 또 이게 혐오 문제로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혐오와 차별.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뉴스 정면 신문은 FM 94.5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로도 실시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팟빵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1분 20초 뒤에 4부 시작합니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온갖문제연구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3부 마무리해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4부에서는 이번 이태원 클럽 확진자 보도에서 등장한 성소수자의 표현의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이 방역에 더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언론이 너무 앞서가서 보도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내린 조치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게 익명검사를 하지 않으면 다들 더 숨어버려서 맞습니다.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신천지 때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그렇죠. 일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더 애로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중점을 좀 놓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이미 정세균 총리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이제 방역 중대본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지금 이제 그런 기류가 보이는데 이것은 방역에 1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우리가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다독였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역과 별개로 보더라도 이럴 때 신천지 때 방송에서 제가 말하면서 제일 주의했던 게 뭐냐면 신천지라는 종교가 뭐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 상황에서는 접촉해서 감염됐고 이 폭증하는 게 문제지 종교의 내용이나 본질을 다루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다만 한 가지는 구분했어요. 신천지 신도를 비난하지 말자. 종교가 자유롭고 헌법상 우린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신천지의 지도부는 문제다. 왜냐하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요. 협조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죠. 협조 안 하고 명단 빨리 안 주고 감추고 뭔가 은폐하고 이래서 비판과 비난을 했던 거지. 그거 외에는 지금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뭐 잘잘못을 따진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중국과 중국인 혐오였거든요. 중국 혐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 혐오, 나중에는 뭐 지역 혐오. 그리고 특정 혐오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성소수자 혐오인데 이걸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그대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발언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혐오적인 발언이나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감염 이 문제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책임을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우리가 일상으로 못 돌아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하나 타깃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꾸 타깃이 넘어가는 거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세요? 김희대 저는 이 혐오 표현 이런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확산을 방지하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그분들이 자꾸만 숨지 않고 빨리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5조에서 인종이나 그리고 젠더, 성별에 관련된 차별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같은 경우는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젠더의 혐오 표현에 포함한 성차별 금지법을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을 해서 만약에 성별적인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4만 원 정도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1,000만 유로. 1,000유로. 1,000만 유로라고 그랬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파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잠이 안 깼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시민단체로부터 있었습니다만 잘 되진 않았고요. 2018년에요. 김부겸 의원께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그 방지법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나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그 특정 질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좀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의료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에이즈 아닙니까? 에이즈 원인은 막 동성애자들끼리 잘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혐오 같은 경우도 질병과 관련한 거는 결국엔 무지에서 이런 혐오가 기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년에 한 10,000명 이상 그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하면 물론 그중에 동성애자가 반 이상이 된다는 보고가 있지만은 또 한 30-40% 가까이는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기는 게 또 많거든요. 예.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에이즈라는 거는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잘못, 무지, 이런 것들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고 혐오까지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어떤 특정 성을 갖고 있거나 특정 집단만 생기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바로 밀접한 공간에서 비말을 통해서 감염하는 그런 조건들이라면 어느 집단에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럼 누구한테 핑계를 좀 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또 나환자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혐오와 차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표현의 용어를 쓰면서 맞습니다.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서 단체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질병 자체가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사실 그렇잖아요. 보기에 좀 피부 병변이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좀 징그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그렇게 혐오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소문도 만들어내고 확인되지 않은. 그게 다 결국에는 이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확대하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가 아직도 전 해결이 안 됐다고 보는 게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이 장애인들이에요. 더불어 생활하는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자꾸 이제 적대시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전 사회학을 전공했으니까 보면 인간 사회 전략은 2개밖에 없어요. 내 편이면 포용한다.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한다. 그러니까 포섭이냐 배제냐. 인간 관계 전략은 2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아니면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차별이나 혐오는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노동하고 요즘에 광고도 있잖아요. 세금 내고 그다음 그들에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똑같은 존재인데 뭐가 그렇게 우월하다고 인간을 차별하고 혐오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번 기회에도 이게 좀 일시적인 코로나19는 지나가고 종식돼야 하는 거지만 이 참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인간 사회 약점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때 우리가 좀 성찰의 기회도 갖자. 그래서 실제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전에 그렇게 혐오하고 차별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좀 많이 바뀌어가는 분위기고요.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전에 자신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학적인 질병으로 2013년까지도 성주체성 장애라고 불렀었어요.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고 해서 장애로 분류했었다가 그거는 너무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불쾌감 정도로 완화시켜서 질병명도 바꿀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관련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 누구한테 뒤집어쓰기 위해서 이렇게 혐오를 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근에 에이즈 같은 경우도 동성애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얘기한 게 다 정치인 일부가 또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무지에서 기인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차별 금지 또 동성애 관련해서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게 진보적 가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코로나19 이태원 확진자 막 나오고 나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인터넷 진보적 사이트 특정 단어를 언급하면서 다 없애야 된다 이 사람들 이렇게 지금 혐오가 있어서 이게 과연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인가 좀 우려도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농담식으로 우리는 못 갑니다 클럽에 나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클럽이라는 곳이. 근데 코로나19는 젊은 층 또 특히 어린 아이들은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클럽에서 코로나 개나 줘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그건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에서 이 개강이 늦어지니까 대학생들이 몰려서 똑같은 얘기. 코로나는 우리 얘기 아니다. 그러면서 놀았던 이제 세계적으로 좀 젊은이들의 보편적 현상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나이가 든 분들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지는 게 치명률이 높지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리나라도 60, 70, 80대 사망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너무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명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이토가 세포라는 뜻이고 카인이 이제 움직임이라는 것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대체하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싸우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는 경우가 젊은 사람한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염증 반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이물질을 없애고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리페어, 그거를 이제 리페어가 뭐죠? 회복. 우리말로? 회복. 네.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반응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장기에 모든 장기에 염증 반응이 전신적으로 일어나면서 폐, 심장, 신장 이런 주요 장기들이 완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급사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젊은 층이 더 위험할 수 있죠. 실제 그렇죠. 젊은 층이 위험하다는 보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가 총 3번에 걸쳐서 나왔었는데 그때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는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미국에서는 부머, 리부머, 베이비 붐 세대를 없애는 병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젊은 층이. 안타까운 얘기다. 안타까운 얘기. 세대 간의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아까 우리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 살짝 지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아요. 지금 중국하고 아예 대놓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지금 음모론인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게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음모론이라는 게 지금 이거 화난수산시장에서 발언한 게 아니다. 우한 연구소. 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나중에 수습해야 되나 하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사람 대 사람 감염도 좀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WHO의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WHO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시진핑이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혐오적 발언,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뭐 코로나19 사태 때 중국 혐오, 중국인 혐오, 신천지 혐오, 지금 성소수 혐오, 우리 언론이 조장하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고 완결이 되면 우리가 이 사태 동안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자성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자, 주말에 스포츠들이 개막했습니다. 야구가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프로축구도 개막을 했는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또 선수들은 뭐 뛰면서 침을 뱉으면 안 되고 하이파이브도 금지. 심판들은 마스크 착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일단 취했습니다. 취하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 또 중계권을 사서 방송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야구장의 다양한 풍경들이 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의 스포츠가 지금 스탑됐다는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건 돌아가니까. 우리만 하니까. 벨라루스 제외하고. 뭐 전 세계에서 그 프로축구는 더 많은 나라의 중계권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선수들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우리가 프로야구는 이 5월 5일에 그러니까 이 K리그보다 일주일 먼저 이제 개막을 했으니까. 지금 엉뚱한 사람이 지금 김준현 씨가 개그맨 김준현 씨 개그맨 김준현 씨가 지금 광고판 때문에 피자 가이 해가지고 피자 가이가 지금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재미있고 전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한류 붐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이제 스포츠에 아마 한류 붐이 불 거죠. 스포츠. 그 하나가 이제 배트플립. 알겠습니다. 줄여서 빠던이라고 하죠. 빠던. 나 치고 배트를 던져버리는. 이거 미국은 배트 던지기. 큰일 나죠.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하면 바로 다음에 보복투가 날아오고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되고 있긴 하는데 완전 무매너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 아주 일상적으로 쓰니까 우리는 그걸 즐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MLB 중계 또 관중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NBA나 NHL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평균 시청 연령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20, 30년 후에는 MLB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엄숙주의. 그 배트 플립을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예절을 강조하고. 그렇죠. 네. 한국처럼 하자. 재밌다. 이런 식으로. 아침은 미국 애들이 많이 봤죠. 그렇죠. 하고. 그리고 우리 이런 문화가 옮겨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보다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이 다수에게 그렇죠. 공감이 되면 그게 트렌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러한 흐름이 충분히 메이저리그를 바꿀 수 있다. 그 저는 혼자 K리그 말이에요. 이 고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EPL 팬들이 많은데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멎어 있는데 지금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시즌이 중단돼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우승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승팀이 없어요. 시즌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가족처럼 리버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8경기 남았는데 우승컵이 코앞인데 지금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비싸게 돈을 부과해서 영국 팀이 좀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경기장을 좀 대여를 해주면 돼요. 경기장, 숙소, 방역 시스템을 통째로 대여하고 비싸게 받아야지. 너 하는 김에 그럼 뭐 MLB까지. 그럼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영국 팀들은 경기가 돌아가니까 흥행에 대해서 좋고 우리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리버풀을 그냥 집 앞에서 보니까 좋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나 아닌가? 유럽은 지금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여. 중간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정말 이건 진짜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국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영국도 뭐 무관중으로 하면 열 수 있지 않을까 리그를. 근데 쉽지 않아요. 지금 워낙 숫자가 많고 사망 횟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야구보다 축구가 좀 위험해요. 몸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응원 문화도 우리가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른바 치어리더? 그렇죠. 외국엔 치어리더 있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없습니다. 미국에. 수출이 되겠네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있죠.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주로 미식축구팀을 중심으로. 미식축구는 있죠. 막대 풍선은 이미 수출했죠.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사직 야구장 같은 경우에 노래방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 그런 것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술 먹을 수 있던가요? 맥주밖에 안 됩니다. 맥주밖에 안 되죠. MLB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이미 히트 상품이 치맥이에요. 그렇죠. 치맥이 이제 미국 갈 수 있고. 이게 코리안 스타일. 치맥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치맥이 땡기네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가 켄터키가 아니다. 코리아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치킨도 가끔 팔고요.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안주가 좀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나초도 많이 팔고, 그다음에 땅콩 이런 것도 많이 팔고. 떡볶이 있어요? 떡볶이는 없죠. 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래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봄날들이도 하고 싶고. 또 야구장 같은데 축구장 같은데 가서 푸른 잔디를 보면서 응원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은데 신나죠. 지금 못 하고 있고. 심지어 영화관도 못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태원 클럽에서 갑자기 나와서 이게 혹시 세컨 웨이브 2차 될까? 2차 대응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려되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약간 우려를 좀 덜 하는 게 첫 번째 유행했을 때랑은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국민들도 두세 달 동안으로서 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계도 방역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때 30일 확진자가 신천지에서 확 했던 거랑은 좀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만 그리고 주의가 필요하죠.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함으로써 그렇죠. 좀 더 개학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다음에 좀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을 더 준수하고자 하는 경각심이 더 갖추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2차 대유행 걱정되는 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2차 대유행 때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죠. 그렇죠. 제일 많이 사망했습니다. 원래 이게 1차 대유행이 7월 달에 시작됐어요. 1918년도. 그리고 딱 4개월 후인 11월에 사실 그때가 제일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을 때거든요. 제일 많았어요. 사망자 수가. 그리고 잠잠해졌다가 이듬해 3월 4개월 간격으로 총 3번에서 사망자 수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10월, 11월 사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노멀, 뭐 포스트 코로나 이름은 뭐 굉장히 좀 이제 현란한데 핵심은 뭐냐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가니까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어요.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워낙 말들이 많아가지고 몇 개 3, 4부 통째로 했는데도 부족하네요, 시간이. 네, 지금까지 연구소장, 연구중장, 연구부장입니다. 함께했고 유튜브에서 지어준님께서 저는 가장으로 지어줬네요. 가장. 소녀가장. 그러면 우리 40분, 50분으로 부족하니까 앞으로 한 1시간 15분으로 좀 연장을 하시죠. 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